그러니까 비보던 데는 뭐가 있다? 대봐 빨리. 정력, 강약 또 수직강력, 수지 강약 마찰력. 합쳐서 자, F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마찰력, 그 다음에 자기. 짜기. 자, 그리고 세 번째 포텐셜 에너지. 아직까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해도 좋아요. 자, 근데 조금 더 상황을 다시 보자. 조금 더 상황을 다시 봅시다. 2kg짜리 물체. 자, 그리고 밑으로는 중력이 20N. 줄을 잘 내려갔어요. 위로는 장력이 24N 있었던 거야.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걔를 얘 하나로 봐. 그러면 장력 내력이 되냐 외력이 되냐? 외력이 되죠. 중력.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이게 외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잽싸게 외력이 이 물체가 받는 힘들이 하늘량을 다 구하는 거야. 그러면 장력은 플러스 24죠. 중력은 마이너스 20이지. 그래서 알자 힘이 플러스 4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 2m를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8줄 증가, 그치? 외력이 아니면 운동 에너지는. 자, 그런데 이제 장력이 한 일만 구하는 거예요. 장력이 한 일의 양만 구해보면 장력은 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이야? 얘는 비보존력이기 때문에 역학절을 딱 변화시킨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24 곱하기 2를 해서 48줄 증가가 됐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잘 집중하세요. 이것 때문에는 역학절을 이제 메카니컬 에너지가 돼갖고 여기 미안해 필기는 안 했는데 프린트는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비보존력의 물체 한대량이 양이면 역학전력이 증가, 음이면 역학전력이 감소, 제로면 역학전력이 보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고.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하늘에 한번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중력 방향을 잘 봐요. 어느 쪽이지?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중력은 마이너스 20이 되거든. 변해는 위쪽이에요.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중력이 하늘량은 얼마가 나오나? 마이너스 40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포텐셜이 커져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져야 되죠. 오픈 올라왔으니까. 근데 계산은 마이너스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원래 마이너스는 줄어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는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얘를 플러스로 맞춰볼 수 있겠지? 그래야 포텐셜의 사줄 증가한다는 걸 만들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얘하고 얘는 그냥 양의 일을 했을 때 증가, 음의 일을 하면 감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유독 포텐셜 에너지는 양의 일을 하면 감소해요. 음의 일을 해야 증가한단 말이야. 뒤집히는 거야. 그게 이유가 왜 그럴까? 알고 보면 요 세 개 에너지 있지? 요 세 개 에너지 중에 사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운동 에너지라고. 물체가 위치가 딱딱딱 변하면 시간을 딱 재면 되잖아. 그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낼 수 있잖아. 그럼 그 속도 가지고 계산하는 사실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얘 이름을 왜 갑자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붙이냐면 일단은 비보존력은 개입시키지 말아보세요. 오케이? 왜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보존력 때문에 바뀐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존력만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정체가 뭐냐? 왜 이름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붙이느냐? 나중에 가면 내가 위치 에너지란 말 안 쓴다 그랬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정체가 뭐냐면 이걸 직역을 해봐. 포텐셜 에너지를 직역을 해보세요. 직역하면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니까. 위치는 포지션이잖아, 포지션. 그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원래 포지션 에너지라고 해야 되지.
이 포지션 에너지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네. 포텐셜의 뜻이 뭐예요? 잠재. 그 잠재적인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왜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하냐면 봅시다. 물체 하나를 위로 발사해봐요. 그 중력만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올라갔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게 최고점에 올라가 있으면 속도가 몇이 되지? 0이 되지. 그럼 일단 운동 에너지 측면에서만 생각해봐. 줄었어, 늘었어? 올라가는 과정이 줄었죠? 줄었죠?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오면 중력만 생각하면 내려올 때 속도가 속력은 변함이 없잖아요. 딱 대칭이 된단 말이야. 조금만 집중. 그러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 얼마나 그랬지? 0인데 이게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잖아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증가돼야 될 운동 에너지만큼이 요 높은 데 올라가면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잠재된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되살아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지 알겠지? 잠재적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 잠재적 에너지만큼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되살아나야 된다. 그럼 포텐셜이 커지려면, 즉 잠재적인 에너지가 커지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운동 에너지를 줄인 것만큼 잠재시켜놨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줄인 것만큼 포텐셜이 커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를 붙이냐면 운동 에너지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음의 일을 해야 감소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음의 일을 한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커지거든요. 반대로 되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 역학제나 보동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야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고 따라서 보존력이 양의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그럼 포텐셜이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뭐 그게 뭐 문제 풀 때 그게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 보존력이 일을 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줄여야 잠재적인 에너지는 커지는 거고 잠재적인 에너지가 다시 되살아나면 그 운동 에너지가 더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존력. 보존력이 물체의 한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보존력이 사실은 R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R점이 양의 일을 하면 운동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포텐셜이 줄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증가 감소를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어. 옆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야 이게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포텐셜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다? 3개. 중력이 만드는 포텐셜이냐, 탄성력이 만드는 포텐셜이냐, 전기력이 만드는 포텐셜 이렇게 되는데 전기 포텐셜은 나중에 물리 2 가서 나와요. 오늘은 그까지는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존력의 종류가 중력일 때 중력 포텐셜을 할게요. 그리고 공식은 MGH라고 외워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좀 유도를 한번 해줄게요. 이거만 암기하면 됩니다. 유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지면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중력은 밑으로 작용을 되지? 근데 얘를 H만큼 높은 데로 올리세요. 그럼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보세요. 중력을 마이너스 mg라고 해야 되거든. 방향 아래쪽이라서. 근데 되는 이쪽이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플러스 a가 곱해지는데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있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p가 mdh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h가 커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 써주면 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텐셜 값이 얼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의 뭐를 잘 잡아야 되냐면은 기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점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겁니다.
그럼 기준점을 어디다가 잡아야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중학교 때는 어디다 잡으라고 배웠어? 지면. 지면 그제? 근데 지면이 그렇게 썩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오케이. 요 기준점은 그냥 계산하기 제일 편한 데 잡으면 돼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또 볼게요. 자, 여기가 지면이다. 그럼 지면을 0이 되는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 지면으로부터 5m만큼 높은 곳에 1kg짜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MGH에다가 대입을 하세요. 그럼 지면이 지금 현재 기준점이고 질량 1, 중력각도 10, 높이 5 딱 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 50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요 50이 아니라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높이가 변해야 포텐셜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변화량을 계산할 때는 얘가 5m만큼 더 높은 데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면을 기준으로 잡았지? 그럼 이거는 10m 더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 100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변화량은 얼마예요? 그럼 이거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돼, 3번을. 얘 계산해야 되지, 얘 계산해야 되지, 빼야 되잖아. 그래 50이 생각했다가 설명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여기다가 기준점을 잡아보세요. 그럼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돼? 50이 되지? 그럼 계산 과정은 다르지만 변화량은 같아지지 않나? 그럼 이거는 계산 몇 번에 끝낼 수 있지? 그렇지. 요거만 계산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이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더 좋겠죠? 변화량은 안 달라져요. 아무 때나 막 잡아도 돼요, 참고로. 더 헷갈리게 만들어주면 여기를 0이라고 잡을 수 있다. 아무 때나 잡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낮은 데 있잖아? 그럼 포텐셜이 큰 상태야, 작은 상태야? 작은 상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50을 빼는 거예요. 그래도 변화량은 플러스 50이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이 봐봐. 자, 지면에 잡은 거를 1번, 여기다가 잡은 거를 2번, 여기다가 잡은 거를 3번이라 그러면 어디가 제일 편해요? 2번이 제일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한데 잡아. 사실 아무 때나 잡아도 상관없다. 그치? 더 헷갈리게 만들어줄게. 하나 더 잡아볼게. 자, 지면에서부터 2m만큼 높은 데다가 딱 올리고 봅시다.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3m 더 있는 거 아니니?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 30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8m 높은 데 있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80이 돼요. 그럼 80에서 30을 빼도 50이 돼요. 결국 기준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 1차 함수가 평행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량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잖아요. 그럼 계산하기 제일 편한 데 잡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기 제일 편한 데가 주로 어딜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가 사실은 제일 낮은 데 아니니? 지면이 제일 낮은 데가 아니란 말이야. 물체의 높이가 변한다면 그 높이가 변하는 위치 중에서 제일 낮은 점이 있죠. 거기를 잡아주면 한 99%의 문제가 대부분 다 계산이 제일 편해져요. 그 결론은 사실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변화는 다 같아지는데 계산의 편의상 얘를 최하점에다 잡을 겁니다. 좀 이따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요 구조는 이제 이해됐지? 아무 때나 잡아도 돼요 원래는. 그런데 최하점에다 잡아주면 계산이 일반적으로는 제일 편하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프린트에서 보세요. 일단은 프린트에 11번을 봅니다. 11번. 필수 확인 문제 11번, 12쪽에 11번. 거기서 일단 B를 보세요. B가 연직으로 바로 떨어져, 빗면 따라 떨어져. 근데 그 높이를 수직 높이 H로 줬지?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MZ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됐네? 그런데 앞으로 한 장 빼. 9번. 자, 9번 문제에서 일단 B를 봐. B는 위아래로만 딱 움직이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를 mgh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A는 빗면 따라 움직이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위치 변화량을 높이로 준 게 아니잖아요. 빗면 길이로 줬지? 네. 자, 그럴 때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봅시다. 자, 한번 설명을 했던 건데 복습을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수직이고 요게 높이를 h로 주느냐, 요 빗면의 길이를 s로 주느냐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물체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치면 일로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h가 될 거라. 네. 그러니까 여기 포텐셜 에너지를 mgh라고 쓰고 여기를 기준점 0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물체가 빗면을 따라서 요 s만큼 내려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역학 문제를 풀 적에 얘의 빗면력은 mg가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f라고 쓰기를 했습니다. 그지? 자, 그럼 요 f의 크기가 얼마예요? mg 사인스. sin 세타였던 거고, 이걸 다르게 쓰면은 mg s분의 h로 외우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빗면 따라 내려서 한 일량이 얼마예요?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일의 양은 f에다가 h를 곱하는 게 아니라 s를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s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s를 곱했더니 결국은 이게 mgh랑 같아지죠. 참고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수직 항력도가 개입이 되거든. 근데 이 수직 항력의 방향은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을 안 하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mgh는 어디 쓰는 거다? 높이를 주면 mgh로 쓰는 거예요. 근데 빗면 길이를 주잖아? 빗면 길이를 주면 포텐셜 에너지를 빗면 길이에다가 빗면력에다가 빗면 길이 곱해도 결국 mgh가 된다고 알았으니까요. 오케이? 빗면력에다가 빗면 길이를 곱해서 그걸 중력 포텐셜을 따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중에 3교시 마지막에 저런 거 잘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완전 내가 기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왜 맞추는지 모르는데 안 틀려요. 됐니? 요걸 잘 쓰면 돼요. 요걸 잘 쓰면 되고 기준점은 어디다? 찾죠. 자, 그러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외워봅시다. 자, 물체 하나가 이 연직면만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이제 A라고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있지. 응? 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m배입니다. 이런 정보를 줍니다. 오케이. 이거 왜 줄까요? 다시 오늘 수업의 핵심 목표는 뭐냐면은 분명히 단어는 미과 에너지잖아. 근데 힘 찾는 거야. 힘 찾는 거. 저 운동 에너지를 누가 변화시킨다 그랬어? 알짜임.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이.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이.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번역을 해보세요. A의 포텐셜 에너지잖아. 그럼 얘가 받는 힘은 지금 중력만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력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지 않나? 근데 얘가 실 같은 게 매달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중력하고 장력을 합성하면 R자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력이 R자 힘에 M되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로 딱 문제가 문구가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힘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됐니?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식으로 써보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mgh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운동 에너지는 R자 면이량이라며. 그럼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아닙니까? 거기다가 변이 h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자, 그게 곱하기 m배래요. 이해돼? 그럼 뭐가 지워지냐? MH가 다 지워져요, 이게요. 됐니? 그럼 이 말은 결국 뭐 해주는 거냐면은 요 물체의 가속도가
n분의 1지야 빨리 문제 풀어 이 뜻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 하나 만들면 자, 얘 질량이 M2 얘 질량이 M1이야. 그럼 지금 질량을 모르잖아. 네. 그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그렇지. 그럼 질량을 찾아 문제 풀릴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금까지 질량을 찾으라고 뭐 장력이 얼마가 이런 거 막 줬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안 준다 이 말이지. 얘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 그래 봐요. 네. 그러면 요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있겠지? 요게 요 B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량의 3배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가속도가 얼마란 뜻이에요?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럼 질량 비율이 몇 대면? 이씨 또 까먹었나 이거. 이들. 아이씨 1대2. 아. 그럼 가속도가 3분의 1가 나오잖아. 네. 그렇잖아. 그럼 이 질량이 1대1만 찾아내면 장력이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가속도만 알면 질량 비율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질량 비율을 이제 에너지로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포텐셜 에너지를 무슨 의미 변화시킨다? 무슨 얘기? 운동 에너지는 알짜 힘이.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 아니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n배니까 바로 가속도를 만들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됐지? 그럼 두 개 질량 비율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됐나? 네. 그 다음 요거는 아마 오늘 진도니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탄성력도 보존력입니다. 그치? 그러면 탄성력이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탄성력 공식이 뭐였는데? 탄성력 공식. 탄성력은 용수열 상수에다가 변형된 길이 곱하는 거였잖아.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봐요. 이렇게 되겠죠? 1차함수 그래프죠? 네. 그럼 요게 x야? 그럼 힘은 얼마야? kx지? 그럼 요 면적이 이제 포텐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kx 제곱이 아니에요. 네. 삼각형이 되어버리잖아, 그치? 네. 삼각형이 되었으니까 요 탄성력이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됩니다. 특히 우리 처음 하는 학생들은 탄성력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탄성력은 그냥 kx인데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눈썰미가 좋은 학생들은 이거 적분하면 돼요. 이거 적분하면 얘가 나와요. 미적분을 배우면 얘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참고로 요것도 어떻게 한다. mg를 h로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이 그래프 면적 구하는 거예요. 되냐? 네. 그럼 얘도 기준점이 있다. 얘 기준점은 어딜까? 이게 0 되려면 x가 몇이면 되냐? 0이면 되잖아, 그치? 그럼 x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용수철이 변형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얘는 기준점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요거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공식에다 대입하면 딱 답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지? 지우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결론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설명을 되게 오래 많이 했는데 결론은 딱 그거야. 운동 에너지를 물어봐. 그럼 뭐 보라는 뜻이야? 알짜를 보라는 뜻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만 보라는 뜻이에요. 또는 빗면 위에 있으면 빗면력만 빨리 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포텐셜을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까 따님 보지 마 이 뜻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 빨리 찾으세요 이 뜻이에요. 장력, 수지강력, 추가로 적용되는 힘 F 또는 마찰력 이런 힘들 빨리 찾아라는 뜻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자기력하고 탄성력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지. 2번 가자. 2번.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잽싸게 앞에서 배우도록 합니다. 얘한테 중력 삼형제를 쓰세요. 얘 빗면 아래쪽으로 빗면역 F1, 얘 빗면 아래쪽으로 빗면역 F2를 일단 적어줘요. 네, 무조건 적어줘야 되고 체크. 얘 보동력 비거든요. 보존력. 예, 비보존력. 빗면역인데. 빗면역은 그냥 중력이라 갖다 생각하세요. 네. 얘 보동력 비거든요. 보존력. 예, 보존력. 예, 보존력. 보동력이죠? 여기 장력 보이지? 네. 그 비보동력이에요. 네. 여기 장력 보이지? 네. 비보동력입니다. 그럼 얘 기준에서는 중력, 장력 합이 있을 거 아니야? 알짜임? 얘는 장력, 빗면력, 장력 요 세 개가 알짜임. 얘는 장력, 빗면력이 알짜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손을 치웠더니 샥 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잖아.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써야 돼? 3mg가 가속을 시킬 거고 F1 더해주고 F2 빼주면 전체 질량이 6m이 되는 거 아니니? 에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을 하나 잘라요. 무슨 실 잘랐나? P를 끊었네. 얘를 자르면 얘네 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속될 것 같아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뒤집어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플러스가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F1 플러스 F2가 되겠지? 그러면 3MA가 됩니다. 참고로 요거 두 개를 다 더해줘 버리면 돼요. 더해줘 버리면 캔슬 그렇지? 그러면 가속도가 몇이 나오니? 3분의 1가 나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거 뒤집어진다는 보장 없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럼 안 뒤집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게 플러스 F1 마이너스 F2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3MA로 가속도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캔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빼요. 이게 빼면 이게 3mg가 얼마가 되나? 6MA가 됩니다. 아니 3MA가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 C가 나오지? 근데 이 힘이 분명히 중력보다 작은 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속도 G가 나와요? 그럼 이 경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씨. 아야.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보기. Q가 B를 당기는 힘 있지? 그럼 항상 어디 거 보라 그랬어? Q가 B 당기는 힘 물어보면 반대편 거 보라고 누누이 하겠습니다. 그거는 Q가 C를 당기는 힘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 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니?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어느 쪽으로 가속이 돼요? 이쪽으로 가속이 되잖아. 그럼 장력이 큰 거야? F2가 큰 거야? 근데 F2는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C 끊어지면 뒤집어진다고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장력이 F2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장력은 줄어든 게 확실하죠? 계산 알고 해요. 그래서 끊기 전에 끊은 수보다 크다. 맞습니다. 가속도 3분의 1이라는 거 구했고, 자, 디귿 이제 뭐 물어보냐? 디귿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디귿 A의 중력 포텐셜이 감소량하고 B와 C의 운동의 질량의 합을 물어보잖아. 그럼 이제 딱 보세요. 물리원이다. A가 움직인 거리하고 B가 움직인 거리하고 C가 움직이는 거리는 다 똑같아요. 그 다르게 안 된다고. 물리원에서는 거리는 다 똑같게 움직였잖아. 자,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슨 힘이 변화시키는 거야? 중력이 변화시키는 거야. 자, 운동 에너지는 누가 변화시키는 거야? 알짜힘이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 보기를 빨리 힘으로 번역을 잘해야 된다. 디귿 보기를 번역을 하면은 A의 중력이 크냐, B하고 C하고 알짜힘 합한 게 크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의 중력은 3mg잖아요. 가속도가 3분의 1g였잖아. 그럼 질량을 2배 더해도 3m인데
가속도가 3분의 1주니까 이게 곱해주면은 요거 두 개 R점이 합이 나오겠죠? 네. 그럼 이게 MG가 돼버리잖아. 네. 그럼 이게 더 큰 거 알 수 있죠? 네. 그럼 막 붙어서 에너지 운동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힘으로 보는 거라고 힘. 네. 됐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3MG가 크냐 MG가 크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3번. A는 2M짜리 연결돼 있다가 B는 2M짜리 C는 M짜리. 자 하고 있다가 실이 끊어졌네. 네. 자 일단 체크. A 움직이는 방향 아래. 아래쪽, 네. B 움직이는 방향 네. 왼쪽, C 움직이는 방향 위쪽 확인 잘 하세요. 네. 일단 움직이는 방향을 잘 알아야 양의 일을 했느냐 음의 일을 했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럼 A는 당연히 가속도가 얼마겠냐? 중력 가속도? 실 끊어졌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니? 이제 외웠잖아. 질량 두개 더하면 3에. 얘 질량만 그러면 3분의 1이지. 그럼 2배 되니? 안 되죠? 네. 자, 니은복이 뭐라고 돼 있냐? 네. 자, 그럼 C가 받는 힘은 무슨 힘, 무슨 힘인지를 봐. 중력. C는 밑으로 중력을 받지. 네. 자, 중력은 역학적으로 변화시켜 안 시켜? 신경 쓰지 마, 이 뜻이야. 오케이. C가 장력을 받지. 네. 이것 때문에 역학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장력 방향이 어떻게? C가 움직이는 방향. 그럼 C 역학적이가. 그럼 니 맞아 틀려. 그렇지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요? C 포텐셜이 얼마인지 운동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장력하고 움직이는 방향 같냐? 음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디귿. B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이 있어. 응?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B의 운동에너지는 누가 감소시키냐? B의 R자임. 그럼 B가 받는 R자임 빨리 찾아봐. 무슨 힘 때문에 R자임이 생겨? B가 받는 장력 때문에 생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C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은 요 C가 받는 중력 넘버라는 뜻이잖아. 또는 다르게 생각하면은 요 mg가 요 개 전체의 외력이 되는 거 아니니? 그 중에 2는 얘가 가져가고 1은 얘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R자임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2mg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 보기에는 요 3분의 mg가 크냐 mg가 크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역학만 딱 잘 돼 있으면 mg는 그냥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에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힘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B의 R자임이 크냐 C의 중력이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다. 다음 4번.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실을 끊습니다. 이 실을 그랬더니 B의 속력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 있죠? 좀 빨리 기울기 구하세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오지? 자 요쪽 기울기 오지? 자 그럼 앞에서 역각도 연습을 할게요. 실이 끊어지기 전에도 가속도는 5예요. 요 실을 끊어도 얘 가속도는 반대로 이제 5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이 연결되어 있으면 물체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근데 실이 끊어지면은 이쪽 물체 2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2개가 필요하다 그랬어? 3개가 필요하다 그랬어? 그 끊어진 걸 먼저 보라 그랬잖아. 그럼 끊어질 때 가속도가 5였지? 그럼 5는 중력 가속도 몇 배? 6분의 1이니까 얘 질량하고 얘 질량하고 몇 대 몇? 1대1! 1대1! 그러니까 얘 질량이 m이잖아. 그럼 얘 질량이 m이잖아. 끊어진 걸 항상 먼저 보라고. 근데 끊어지기 전에는 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걸 x라고 쓰세요. 그럼 요 5도 중력 가속도의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이니까 얘 중력에서 얘 중력을 빼자고. 그럼 그게 x 마이너스 m이 되지 않겠니? 전체는 x 더하기 2m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속도 2분의 1을 빨리 만들어라 이거죠. g하고 g는 캔슬.
그치? 그럼 x가 몇이 되나? 이건 안 나와서 4에 넣으면 된다 이거. 그럼 a가 질량의 4에 넣는 게 찾습니다. 항상 질량을 모를 때는 주어지는 가속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니은은 일단 맞지? 네. 자, 조금만 집중. 자, 요거 있지 요거. B하고 C가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처음에 속력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자, 그럼 실 끊어졌지? 네.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야? 속력만 줄어드는 거야? 반대로. 에헤이. 어허. 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항상 0인 점을 지나야 뒤집어진다고 했잖아. 힘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었는데 운동 방향은 반대로 바뀐 게 아니야. 이런 걸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야 기억이 틀렸다는 거 알았지?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디귿은 저절로 된다고. 디귿은 C의 역학적 에너지는 C의 장력만 보라는 뜻이야. 그럼 실이 끊어지면 분명히 장력은 변해.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잖아. 그러면 장력 방향하고 움직이는 방향만 보면 된단 말이야. 장력이 크기는 변하겠지만 방향은 위쪽으로 안 바뀌어요. 그치? 근데 물체의 운동 방향도 바뀐 적이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C가 받는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계속 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커지겠어? 4초 때까지 그냥 계속 커지는 거야. 근데 4초 이후로 리턴하지 않냐? 그때부터는 줄어들지 몰라.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3초 때가 2초보다 큰 건 확실해야 돼. 이런 걸 틀리면 안 돼요. 자, 운동 방향은 속도가 0인 점을 통과할 때 바뀌는 거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꺾일 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조심합니다. 참고로 기울기가 꺾일 때는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 안 그릴게. 이제 눈으로 보고 봅시다. A가 일단 빗면력 하나 받는다는 거 알지? B 중력이 있겠지? 그것 때문에 전체 R자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쫙 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자,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A에 해준 일은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B에 해준 일량도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럼 질량이 몇 대 몇이냐? 1대1. 그럼 R자임 비율이 1대1. 질량하고 R자임 비율은 항상 비례한다. 좀 제발. 질량 1대1이니까 R자임 1대1. 그럼 누가 더 많이 움직여? 똑같잖아요. 그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둘이 똑같겠지? 그럼 기억 동그라미. 자, 그럼 C는 이제 몇 개의 힘을 받고 있냐? 아, B는. 아, A는. 2개. 두 개? 빗면력하고 장력을 받겠지? 근데 니은 보기가 뭐야? 역학적이지 무슨 힘만 보라고? A. B보다는 장력만 보라고. 그러면 A가 받는 장력 방향이랑 A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나? 그럼 당연히 역학적이 커져야죠. 됐네? 자,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운동의 증가량의 합은 고쳐. A와 B의 R자임의 합은 B의 중력 때문에 생긴다 이 뜻이야. 그지? 맞아 틀려? 틀려요. 왜냐면 A 빗면도도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맞겠어? A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A와 B의 중력 포텐셜에너지 감소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빗면력도 보존력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자, 6번부터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고3들도 미칠라네요. 왜 그럴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꾸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운동에 나오면 다 2분의 1 MV 제곱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포텐셜은 MJ처럼 계산만 하려고 그러고 역학적에서는 언제 보존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에너지 파트가 어려운 건데 요 컨셉을 빨리 정리를 하세요. 자, 일단 문제부터 해석을 해보자.
그림 봤니? 네. 6번 그림 봤지? 일단 마지막만 읽어봐. 뭘 구하래? 역학적 에너지 관계하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EA라고 한다 했잖아. 네. 그럼 빨리 뭐 구하라는 소리야? A의 R자임 구하고 R자임에다가 거리 한번 곱해봐 이 뜻이에요. 그걸 2분의 MV 제곱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완전히 돌아버려요 이거.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뭐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C는 빈면역하고 장력하고 두 개를 받겠죠? 그 중에 빨리 장력을 얼마인지 계산해 이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장력에다가 움직임 거리를 곱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나온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어렵냐? A와 B와 C가 있는데 질량을 한 놈도 안 줬어요. 세 놈 중에 질량 안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럼 빨리 뭐부터 찾아야 돼? 질량을 모르니까 질량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질량을 찾으라고 뭐를 준 거냐면 요 장력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럼 요 장력을 T라고 잡으세요. 3배다 그랬으니까 이제 3T, 3T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럼 A가 빗면 따라 내려오는 힘이 얼마겠어? A 가만히 있으면 돼. A 가만히 있다고 A도 걔를 좁히라고. 그럼 A가 빗면 따라 내려오는 힘이 T 되는 거 아니니? 그럼 B는 빗면 따라 내려오는 힘이 얼마겠어? 2T 되면 돼. 근데 다 가만히 있으니까 C는 빗면력이 얼마야? 3T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A 질량을 M이라고 봐. 그럼 B 질량은? 경사이 같으니까 얘 질량은 2M으로 보면 돼요. 그럼 C 질량을 3M이라고 할 수 있니? 왜? 각이 달라. 그럼 이제 C 질량을 찾아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 C를 끄는 거예요. 그럼 그때 조심해야 돼. 이제 장력이 3T가 될 수가 없어. 장력이 3T가 계속 유지된다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가속이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럼 장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할 거예요. 근데 이 장력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C 질량이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치? 그걸 찾아내라고 뭘 줬을까? 질량을 모를 때 항상 뭐 찾으라 그랬어? 이야, 복습 좀 제대로 하자 얘들아 진짜. 물체들이 받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R자 힘하고 가속도를 찾으면 질량 비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R자 힘이 얼마야? T. 이 전체 R자 힘. 이거 같네요. 그럼 같으면은 개 전체의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3S 내는 걸 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S씩 올라갔지? 그럼 생각을 해보라니까 얘가 속도가 3V가 된다면 얘네들은 속도가 V가 되면 돼. 그럼 속도 변화량이 3대 1이지? 시간 똑같지? 그럼 가속도 비율이? 가속도 비율이 3대 1이 될 거 아니에요. 요 길이 비율하고 초고속 같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의 비율하고 가속도 비율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됐나? 그러면 가속도가 3대 1이라는 거는 질량이 1대 3이 된다는 뜻 아니겠냐? 그 놈의 질량이 1이면 이 전체 질량은 3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 질량이 M이라는 걸 찾아낸다. 다시 앞에서 연습 많이 했던 거야. 질량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개의 R자인 빨리 구하고 가속도 비율을 찾을 수 있는 뭔가 정보를 준다니까요. 그 가속도 비율을 찾으면 질량의 비율하고 가속도 비율이 반비례한다는 걸 하자는 문제에서는. 됐니? 자, 그럼 이제 됐어요. R자 힘하고 질량하고를 찾았으니까 이제 분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요거 전체 R자율 얼마였어요? T. 그럼 얘 R자율? 왜? 그치, 이대로 나오면 되니까. 얘 R자율은 3분의 1T, 그지? 얘 R자율은 3분의 2T.
그럼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은 3분의 4 8. 8 장력이 더 커야 되니까요. 네. 얘는 일로 가속이 되잖아. 음. 그럼 장력이 얘보다 클 거 아니야. 얘는 밑으로 가속이 되잖아. 네. 그러면 요 힘에서 장력을 빼면 장력 3분의 8t를 빼야 이거 나올 거 아니야. 됐니?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얘 운동에너지 변화량, 얘 역학에너지 변화량 물어본 거거든. 네. 근데 문제랑 상관없어요. 다 해볼게요 이제. 요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왜냐면은 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았잖아. 변이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다시 처음에 개념으로 돌아오면은 일이라는 거는 힘에다가 변이 곱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저 힘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느냐, 버튼을 해야 되느냐, 역학을 해야 되느냐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A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어? 내려갔지? 네. 커서 작아져. 맞아요. 맞아요. 내려갔는데? 포텐셜 높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새끼가 높은 데 있다가 내려갔잖아. 그럼 포텐셜은 줄여야지. 네. 또, 자, 요 T는 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이야? 이거는 보존 빗면력은? 보존력. 보존력. 그럼 이 보존력의 방향하고 변이 방향이 같네? 네. 그럼 포텐셜은 줄어요. 아까 이게 반대가 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텐셜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TS가 된다. 됐니? 네.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는 R자임인데 장력이 없으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는 3TS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 두 개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 변화량이 제로잖아요. 왜 이게 제로가 됐을까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제로네. 왜? 비보존력을 안 받잖아. A는 장력이 언제 없어졌어. 그럼 빗면력이 결국 R자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빗면력 때문에 포텐셜이 변하는데 빗면력 자체가 R자임이니까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장력이 사라졌단 말이야. 비보존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럼 B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커져 작아져? 커져요. 커져요. 그럼 얼마만큼 커지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이 한율에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커지겠어요? B가 받는 힘 두 개 있어요. 이 중에 보존력 찾으세요. ET. ET. 근데 얼마 올라갔지? S. 그만큼 포텐셜이 커진다 이 말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커졌지? 운동 에너지가 무슨 의미한 일? R자임이 얼마였어? 아하, 장력이 3분의 다 적어놨잖아 지금. 장력은 3분의 8인데 빗면력은 2T여서 R자임이 3분의 2가 된 거야. 그럼 R자임은 3분의 2T 아니니? 네. S. 움직이는 방향으로 정도했으니까 플러스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 해보세요. 얼마가 돼? 3분의 8. 플러스 3분의 8TS가 되지 않니? 네. 왜 이만큼 역학전자가 커졌을까? 비보존력이 딱 그거라도 궁금한 이 말이라고. 그 지금까지 결국 확인사살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C 해봐 이제. C 포텐셜 에너지는 내려갔다? 그럼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얼마만큼 작아져? 3T. 그렇지. 3T에다가 거리가 얼마야? S. S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네. 그럼 운동 에너지는 불러 빨리 3분의 1T. 1TS만큼 증가. 네. 그럼 이거 두 개 더 해보세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TS가 되지 않니? 네. 그게 이만큼 줄었을까? 저기 비보. 장력이 이래서 그런 거다 이 말이야. 네. 됐니? 네. 그럼 잘 봐. 이거 다 합쳐봐. 0. 왜 그러겠어? 걔를 전체적으로 보면 비보존력이 아니라 이게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요거 다 더한 거랑 요거 다 더한 게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당연히.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역학점이 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랑 얘 물어본 거야. 9대 8. 됐죠? 이제 살짝 더 어려워집니다. 7번 넘어가세요.
기출 20번이에요. 졸라 어렵습니다. 근데 졸라 쉽게 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돈력, 비보돈력, 알짜리만 잘 구별하면 그냥 끝입니다. 자, 이게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아니야, 쉬운 문제야. 20번인데 쉬운 문제야. 왜 쉬워? 질량이 질량을 다 알거든요. 질량이 몇 대 몇이니? 1대2. 그럼 I자의 비율은 항상 1대2가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걸 딱 체크하면 금방 끝나요. 되게 학생들이 풀기는 그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 규칙을 알면 금방 풀려요. 처음에 요 위치가 P라고 돼 있지. 네. Q까지 온다. Q까지 올 쪽에는 다른 힘이 없어요. 얘가 받는 중력하고 요 장력 때문에만 잠깐 그런단 말이야. 좀 기억나니? 기억이 무슨 뜻이야? 빨리 힘을 볼 때는 자꾸 장난하지 말고 글자를 읽어. 기억이 무슨 뜻이야? 에너지를, 그치? 에너지를 힘으로 번역을 하는 거야. A하고 B의 R자 힘은 B의 중력에서 생긴다 이 뜻이라고요. 됐지? 니은이지 니은. 학생들 진짜 더럽게 못 풀어요. 오케이? 어? 그럼 니은 이제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갑자기 F가 작용돼. 그래서 이것들이 속도가 줄어가지고 여기 오면 멈춰 이 새끼들이. 그러면은 이까지는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빨라졌다가 여기서부터까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지해서 최고 속도 찍고 연결 버리는 거야 이게. 응? 집중해. 근데 진짜 더럽게 못 풀어요. 자,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문제 읽어보면은 세 번째 줄 중간부터 읽어봐. A가 Q에서 R까지 운동을 하지. A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 이걸 빨리 힘으로 번역을 해. A의 R자 힘은 B의 중력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냐? 그럼 봐봐. 요 B의 중력이 얼마냐? EMG잖아. 근데 요 B의 중력이랑 요 A의 R자 힘이 같대요. 그럼 A R자 힘이 얼마겠어? EMG가 되겠지? 그럼 B R자 힘은? 와, 몇 번을 해야 되나? 다시? 이 질량이 몇 대 몇이었어 이게? 1대2. 그럼 R자 비율이 1대2. 그럼 얘가 R자 힘이 EMG면 얘 R자 힘은 몇 번을 해야 되나? 됐지? 그럼 이제 R자 방향만 체크하면 돼요. 얘가 빨라져 느려져? 여기서까지는 느려지면 R자 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움직이는 방향 반대로 작용했겠어. 그럼 이게 이쪽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위쪽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를 이렇게 크게 봐요. 걔를 이렇게 크게 보면 이쪽에서 F 당겼지? 이쪽에서 EMG가 당겼지? 그래서 전체는 R자이 이쪽으로 6MG가 됐던 뜻이에요. 그럼 F가 얼마겠어? 8MG. 그럼 그냥 답 나오는 거야. 이거를 못 찾아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 자, 이 핵심 문구가 뭐냐면은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A R자에 변화시키는 거고 B의 중력 포텐셜은 B의 중력이 변화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같다네? 그럼 얘 중력이 EMG면 얘 중력도 EMG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질량이 1대2니까 R자는 무조건 1대2 질량 비율로 같다 그랬으니까요. 이게 EMG, 이게 4MG가 되겠지? 그럼 걔 전체 R자는 6MG잖아. 그럼 8MG에서 EMG 비우면 6MG 딱 나니까.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 이걸 못 풀어서 대학을 못 간다니까. 거기서도 봐봐. 이거 운동을 해줬잖아? 지금 그 2분의 램프 제곱 꼭 계산이 되겠어? 가족도 모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딱 아이들을 빨리 버리라고. 운동을 하자면 나오면 자꾸 이것만 갖고 계산하려고 그래요. 안 풀립니다 그래봐야. 이 에너지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라고.
됐니? 네. 자, 그럼 디귿부분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가속이 됐다가 감속이 됐잖아. 네.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끝나는 거야. 가속이 돼서 감속이 됐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VD 그래프가. 그럼 처음에는 가속도가 얼마야? 이 힘이 작용하기 전에는 얘가 M, 얘가 2M이니까 3. 이제 바로 나와야지 이제 3분의 2지. 됐지? 근데 얘가 질량이 M인데 R자면 2M지잖아. 그럼 가속도 크기만 따지면 2G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랑 비율이 몇 대 몇이니? 2로. 비율을 못 간다고 방금 3분의 2대 2. 1대 3. 1대 3이잖아. 그럼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1대 3이라는 뜻이야. 그럼 요 높이는 똑같잖아요. 네. 그럼 속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시간이 3대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요 전체 시간이 t면 이까지 시간은 얼마? 3대 1이 된다고 했습니다. 4분의 3. 그럼 4분의 3t. 그럼 4분의 3t의 시간 동안 3분의 2g로 가속이 됐거든. 이거 어떻게 곱해보세요. 그럼 속도를 찾을 수가 있지. 2분의 1gt가 되겠지?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요 삼각형 전체 넓이랑 똑같잖아. 그럼 4분의 1gt 제곱이 된단 말이야. 3분의 1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 핵심은 뭐냐면 요게 빨리 8인이라는 걸 찾으면 돼. 그러면 참고로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올까? 3대 1이겠지? 그걸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이상한 방법으로 3대 1 된다는 걸 보여줄게.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8번. 자, 8번은 어떻게 됐다? 여기 A 있지? 여기 B 있다. 처음에 여기에서 16N의 힘을 줬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그럼 B의 중력이 얼마나 뜻이야? 16N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B 질량은 1kg이 됐다는 거 알았어요. 요것도 이제 왜 어려운 문제는 일단 질량을 몰라요. 근데 B 질량은 소비 조건 갖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10N에서 30N으로 바꿔버렸네. 자, 그러면 30이 크니 10이 크니 이것들이 이쪽으로 샥 가속이 될 거라. 자, 그래서 얼마를 끌고 갔냐면은 0.3T를 끌고 갔어요. 근데 A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제에서 그것도 답이 있다. 자, 문제에서 세 번째 줄 읽으세요.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B의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B의 운동의 증가량의 2배래. 빨리 힘으로 번역해. B의 R자에는 B의 B의 중력은 중력은 R자에 B의 R자 힘의 2배다. 근데 B 중력이 얼마야 지금? 30분. B 중력 쪽에서 10가 나왔잖아 지금. 근데 그게 얘 R자 힘의 2배래. 그럼 B R자 힘 얼마겠어? 그래 5. 그 정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R자 힘이 5라는 걸 찾았어? 자, 그럼 걔 전체 R자 힘은 얼마가 되나? 아, 이게 30이 그게 10이야. 그럼 전체 R자 힘은? 20. 근데 이거 5 가져갔네? 네. 그럼 얼마 가져가면 돼? 15. 그래.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니? 1대 3. 이게 3kg짜리네요. 아, 계속 이거 쓰고 있잖아. 이거 질량하고 R자하고 비례? 몇 번 연습을 해야 돼 도대체? 됐지? 네. 됐지? 네. 그럼 R자인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렇지. 네. 그럼 R자인 방향과 얘가 움직이는 방향 같잖아? 네. 그럼 운동量커져 작아져? 맞아요. 커지지? 네. 그러니까 15 곱하기 0.4를 빨리 하라는 뜻이야 일단은. 그거 더 어려워진다 이제. 야, 이걸 통과했다? 이거 갑자기 없어져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R자인 돼버릴 거야. 네. 그거를 1대 3으로 쪼개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R자인 얼마가 되냐? 2.5. 얘는 7.5. 7.5로 바뀌는데 이제 R자인 방이 왼쪽으로 바뀐다.
그럼 R자는 방향이 오른쪽에다가 왼쪽으로 틀어졌네? 네. 바로 리턴 한다 안 한다? 네. 안 해요. 이게 0이 될 때까지는 쭉 가요. 네.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면 요게 0 찍을 때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요. 그럼 운동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7.5 곱하기 x 된다고요. 그럼 여기도 속도가 0이고 여기도 속도가 0이었잖아? 네. 이거 다 하면 0 돼야 되거든? 네. 그리고 x가 0.8이라고까지 구할 수 있어요. 끊겼어. 응? 이거 핸드폰이 끊겼어. 꺼졌다고? 안 된다. 아 이게 배터리가 안 나보다. 아 이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충전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났네. 20% 남았네. 그럼 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나? 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운동 에너지가 사라지고. 아니 일로 돌아오면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빨라져요. 그럼 다시 플러스 7.5 곱하기 x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면 대봐. 몇이 돼? 그게 왜 0이 됐겠어요? R자에다가 네. 거리를 곱하는 게 아니라 네. 변위를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변위가 얼마야? 네. 그러니까 이거 x 뭐 할 필요가 없으면 이게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변위가 0이니까, 그치? 네. 그럼 여기서부터 꺼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7.5 곱하기 0.3 하면 되지 않겠어? 음. 그 요거만 더하면은 요 A의 운동에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잠시 후에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지약 하나 하면 몰라. 네. 모르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짜증나요. 오케이. 네. 좀 쉬었다 가겠어요. 배터리도. 그래서